오늘도 그 이연 엔제랑 그 다음에 공통모에서 있었던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같이 좀 살펴보기로 할게. 그리고 10월 달에는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실무를 좀 더 늘릴 거거든. 그래서 엔제 조금씩 더 하면서 이제 실무를 비율을 좀 더 늘려보는 걸로 하자. 손 펴서. 우선 질문 있었던 문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해보기로 할게. 이연 엔제 끝난 사람들은 엔티켓 지금 준비해놓고 못 풀었던 엔제랑 그 다음에 설맞이 아카이브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친구들 더 하고 이렇게 해서 10월 달에 꾸준히 챙겨가도록 할게. 하면서 이제 파이널로 나오는 실무들을 좀 많이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에서 최근에 나왔던 것들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복습하고 그렇게 10월 달 보내면 되겠어. 양명여고 시험 기간 아직 안 왔어? 시험 아직 안 봤어? 늦게 보네? 지연이 끝났어? 시험? 아직 안 끝났어? 할 거지. 우선고는 벌써 봤지, 시험. 30번 문제, 좀 쉽진 않았는데, 뭐 같이 살펴볼게. 일단 어떤 항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 수 있지. 그치? 여기 혹시 좀 더 질문 있는 사람들 질문해줘. 여기서. 오늘 52번 정도까지 해보려고 하거든. 목표는 52번 정도까지.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f-1은 0이고 그리고 f에 1을 대입하면은 0보다 크다. 뭐 이런 어떤 부호나 특정 함수값에 대한 조건도 있고 이 다조건이 좀 많이 봤던 조건이지. 이게 f'x에 하나는 절대값이 gx에 붙어 있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절대값이 fx에 붙어 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일단 이 항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 평정에서 배웠던 게 있었잖아. 그치? 미분적분, 개수 비교, 수치 대입 이런 걸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뭐가 먼저 보여? 뭐가 먼저 하고 싶어?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시켜 본다 하면은 대입해보고 싶지? 대입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전략을 짜볼 수가 있어. 가족권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x에다가 1 한 번 대입하고 마이너스 1 한 번 대입하고 해볼 수 있잖아. 그치? 해보면 f의 1, g1 요건 이제 0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 그 다음에 당연히 f의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 이것도 0 이렇게 되었지. 근데 이 나조건에 나와 있던 말이 있었으니까 나조건에 있던 걸 연결시켜 본다 하면은 f-1은 0? 이거 0이네. 근데 f1은 0보다 크다? 여기 0보다 크대. 그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이게 0이란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g-1은 약간 물음표.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어. 맞지? 그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또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이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이거든. 도함수가 연속. 도함수가 연속이다. 그 조건을 놓치면 안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여기 요 식을, 요 항등식을 하나 이제 대입해서 생각해봤다 하면은 이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뭔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f-1은 0? f-1은 0? 그럼 f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식을 꾸며본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여기서 fx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겨버려. gx 를 내비두고 요거를 이쪽으로 나누기를 해가지고 미분결수 정의꼴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잘 보면 f-1이잖아. 그러니까 빼기 f-1을 써도 문제 없겠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밑에 x 플러스 1을 깔아주는 게 좋겠다.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은 되는 상황이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곱하기 gx는 원래 있던 대로 내비두고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그치?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취해보는 거. 극한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렇게 이쪽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렇게 취해보는 거지. 그치? 근데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해서 끝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이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 항등식을 어떻게 변형할까에 대해서 이 식변형이 머릿속에서 그려줘야 돼. 그게 안 그려지면은 이렇게 조작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산을 할 때 이거 계산해보면 f'-1이지 이거. 그치? f'-1에다가 그냥 곱하기 g-1이야. 이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는 2로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치? 근데 g-1이 얼마인지는 몰라. f' 이 얼마인지 생각하는 건데 적어도 뭐는 알 수가 있냐면은 이 g-1이 0이 아니라고 하는 건 확실하네. 이게 0은 아니었던 거야. 이게 g-1이 0은 아니다. 얘가 이렇게 좀 고쳐주면 되지. 그치? 그리고 뭐 또 하나 생각해 보자면 여기 부호가 여기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요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치? 여기까지 하나 만들어 봤어. 극한을 이렇게만 하나 만들고 끝내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서 fx에 대한 조건으로 정리해 봤다라고 하면은 gx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gx에 대해서 똑같이 만들어 보면 gx에 이번엔 마이너스 g1을 써주면 돼. g1이 0이었던 거니까. 맞지? 희연이 이해돼?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또 깔리고 x-1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곱하기 fx를 이렇게 써줘. 그리고 우변에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를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씌워주는 거. 그치? 그러면 계산해보면 여기는 이렇게 잡은 게 g'1인 거니까 g'1에 곱하기 f1 이게 마이너스 2가 된다. 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네. 그치? 아까 정보가 있었나? f1이 0보다 크다는 정보 있었는데? 이게 0보다 크대. f1이 0보다 크면 따라서 g'1려고 하는 거는 얘는 이제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얘는 음수. 이거 음수.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다조건을 위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다조건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했던 거였냐면은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그렇게 해야 이 지금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부호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 부호 판단. 여기가 그냥 절대값을 벗기고 빠져나올지 마이너스가 붙을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봐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한번 가보자. 이 fx 곱하기 gx가 어떤 식을 띄고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있다라 하면은 마이너스 1, 1을 지나가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플러스인 부분은 f랑 g의 부호가 같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인 부분은 서로 f랑 g의 부호가 다른 거고 이거는 f, g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다 부호를 맞추는 데 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치?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fx랑 gx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들 위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여기에서 먼저 확인해 볼 건 뭐냐면은 1인 지점 있지. x는 1인 지점 마이너스부터 해볼까?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0이었지? 그치? f에서 0인데 근데 f1은 0보다 커. 그치? 근데 동시에 f1은 0보다 커. 이렇게. 그치? 그냥 이렇게 쓸까? f-1은 0인데 0보다 커. 그 다음에 g에 대해서 보면은 g 문제에서 아까 g1은 0이었지. 맞지? 그러니까 g-1은 아까 부호 확정 못했었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보면 돼. 근데 여기 이 정보가 g'1이 음수란 정보가 있어. g1이 0인데 g'1이 음수래. 그럼 그래프가 이제 어떤 경향을 떼야 되냐면은 gx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 1 이렇게 1인 지점에서 0인데 g'1은 음수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f-1은 0인데 f1은 0보다 크대. 맞지? 여기 지나간다 해서 이렇게. 그럼 그래프 경향이 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되는 게 요게 G, 요게 F.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요것만 갖고 따진 건 아니고 지금 뭘 본 거냐면은 여기 구분을 이렇게 해봐. 이렇게 나눠봤을 때 여기 있는 얘기까지 고려해야 돼. F랑 G의 부호 같음. 둘이 지금 같게끔 그린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F랑 G의 부호가 달라야 돼. 얘랑 지금 다르게 그렸지. 그치? 이쪽도 마찬가지지. 1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 지금 축이 X축인 거니까 이렇게 부호가 다르게 되려고 하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 조건만 갖고 확인한 게 아니라 얘까지 고려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가 버리면 부호가 다르다는 말에 모순이 생겨버리거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이 상황에서 이제 계산만 마무리하면 되는데 아까 있었던 저 앞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하고 여기 f'x의 절대값 gx dx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계산을 할 때 이 gx에 대한 부를 따져보면 1까지는 플러스야. 1보다 커지면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fx gx의 dx 이렇게 써보고,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fx의 역시 gx dx. 이거 원래 플러스인데
플러스고 마이너스 gx인 건데 마이너스 앞으로 뺀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프라임 내가 안 썼네? 프라임 이렇게 좀 붙여놓기로 하자.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할 때 얘는 이제 여기다가 부분적 분하면 되겠지. 부분적 분 해버리면 그적, 미적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적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 1 대입해 하고, 그 다음에 미적 해버리면 이쪽은 fx의 g'x dx 이렇게 좀 써버리면 되겠지. 그치? 이게 앞에 거 부분적 분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다시 한번 하면은, 여기 또 쓸 때 그적 하면은 이번에는 fx의 gx 여기다가 1과 3을 이렇게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 다음에 또 미적 해버리면 fx의 g'x dx. 그치? 이렇게 지금 달아버리면 되겠다. 그러면 이거 계산 마무리 해보면 f1에 g1 하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붙여버리면 f에 마이너스 2 g 마이너스 2. 이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였어. 비교적 30번권 문제라 봐야 되겠지? 이거 그대로 써.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fx의 g'x dx.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그대로 대입해. f3의 g3.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 f1의 g1 하고, 여기 또 플러스로 바뀌어. 1부터 3까지의 fx, g'x, dx. 이렇게 지금 써버리면 되겠다. 맞지? 여기서 지어지는 게 있는지 아니면 대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F1은 일단 플러스고, G1이 아까 얼마였지? G1이 0이지? G1이 0인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지금 0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치? G1이 0이면 여기도 역시 날아버렸지? 그치? 그 다음에 f-2 g-인 거니까 이거는 여기 요 식에다 그냥 마이너스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그치? f-2 g-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면 저기 이만큼에다가 원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었잖아. 여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여기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3인가? 요거는 저기다 또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형태 보면은 이 부분 있지. 이거랑 여기 있는 요거랑 fx g'x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잖아. fx에서 g'x까지의 정적분 값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계산하시오.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맞지? 그러면 요거 합쳐버리면 플러스 3 플러스 8인 거니까 11인 거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얘는 1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두 개 계산을 하는데 마이너스 2부터 다시 한번 쓰면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fx의
G'X dx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의 fx의 G'X dx 이 계산을 지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게 얼마다? 얘가 문제에서 6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면 뭘 알 수가 있는 거냐면은 이만큼이 여기 요거 통째로 있지. 요게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5인 거야. 이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치? 미나 괜찮아? 그러니까 이해됐어? 이거? 여기서 요만큼이 3이야. 요게 3이고 요게 지금 8이야. 3, 8 두 개 더한 거야. 11 된 거고 이거 그냥 밑에 그냥 내려서 쓴 건데 이거는 이렇게 그대로. 요 값이 지금 6이라 했으니까 지금 표시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어. 요거 이제 얘만 쓰면 되겠다. 그치? 이것만 써서 마무리 지어보면은 두 번째 여기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에 대해서 문제에서 절대값 fx의 G'X dx 이게 이제 마이너스 8이다라고 하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요 식은 fx를 기준해서 본다라면 fx는 마이너스를 기준해서 이쪽은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죠. 이거 지금 마이너스고 여기 지금 플러스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치? 나눠보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fx의 G'X dx를 계산하면 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그냥 fx G'X dx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8인 거야. 맞지? 여기는 뭐 부분적 분해 이런 거 필요 없었네. 그러면 신기하게도 식이 완성이 됐어. 왜냐면은 여기 내가 주황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 있지. 요거랑 얘랑 얘 모양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그냥 연립하면 된다. 연립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A라 두고 요걸 B라 둔다면은 그냥 A 빼기 B가 정답이 돼요. 여기에서 얘를 빼버리면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3 그럼 둘이는 이렇게 여기서 얘 빼면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해보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여기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요거 지금 빼려고 하는 거. 빼버리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이렇게 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식 한번 바꿔주면 마이너스에 1부터 마이너스 2까지로 바뀌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 그대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거 지금 0인가? 이렇게 되면 잘못 썼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그치? 이렇게 표기하고 나면은 그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반대로 쓰자.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이렇게 써버리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에서 빼기 마이너스 2에서 1 뺀 거잖아. 그치? 이 값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이렇게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거에서 이거 빼버리면은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 그치? 이것도 해보면 여기 또 1에서 3까지에서 빼기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렇게 빼버리면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로 이렇게 정리되는 걸 알 수 있겠다. 네. 다 이해돼? 이거? 네. 그래서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 이렇게. 그치? 요게 3인 거지? 이렇게 3인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좀 어려웠던 포인트는 나와 있는 항등식이나 그 다음에 함수값 부호에 대한 조건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항등식을 변형시키고 부호들을 파악하면서 여기 요 그래프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 요거를 잘 잡으면 돼. 이거 여기서부터 주어졌으면 뭐 뒤에 있는 계산이 좀 있긴 했지만 할 수 있었을 건데 이게 그냥 식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좀 쓰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희연 이거 괜찮아? 이렇게. 그 다음에 34번으로 넘어갈게요. 칠판 지워놓고 또 34번 설명할게. 34번 잠깐 좀 읽어봐.
이제 34번 문제는 그래프에서 추론만 좀 잘하면 돼. 그러니까 n값이 몇인지를 찾는 게 좀 관건이었다 볼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 sin nt랑 절대값 sin t 이 두 개 함수의 차이를 먼저 봐야 되는 거거든. 왜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 34번 문제에서 fx는 0부터 x까지에 대해서 여기 절대값 sin mt 빼기 뒤에는 절대값 sin t dt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 미분해보면 f'x는 그대로 절대값 sin 그 다음에 nx 빼기 절대값 sin x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도함수가 안에 들어있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있는 그대로 얘랑 얘 두 개를 그려놓고 나서 부호 변화를 분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따져보면 이제 n이 몇인지 모르니까 대략적인 흐름을 한번 봐볼게. 흐름을 보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보자. 얘가 이런 형태로 그려볼까? 하나 이런 애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몇 개 있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게 이제 문제에서 파이보다 작은 양수 k의 최대값이 6분의 5파이다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잡아보냐면은 sin x는 여기다 절반만 그려볼게. 절반만 그려본다 생각하면은 그래프 어떻게 될 거냐면은 그러니까 주기의 절반인 거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거. 이게 딱 여기 접할 거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 형태로 가겠지. 그치? 이게 5개로 놓은 거 그냥 임의로 잡아본 거야. 몇 개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주기의 절반만 그렸다 생각하면 돼. 주기의 절반만 그렸어. 근데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 지금 파이라고 놓고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n분의 파인 거, 그 다음에 여기 n분의 2파인 거,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은 n분의 n-1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n분의 n-1파이까지로 이렇게 확인이 됐지. 맞지?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극값을 갖도록 하는 파이보다 작은 양수 k의 최대값이 6분의 5파이를 했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극값이 생기는 지점은 어디냐면은 얘에서 얘를 빼야 되거든. 그래서 교점이 지금 여기서 확인됐죠. 여기서 확인됐으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다라고 하면은 부호가 이쪽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는 지점, 이 지점이 결국 뭐가 되냐, 이게 6분의 5파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는 거. 그치? 요 지점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뭘 잡아보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 선을 그어서 판단해보면 일단 확실한 정보는 뭐냐면은 sin nx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sin x에다 6분의 5파이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값은 알 수 있다고. 그치? sin 6분의 5파이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sin 6분의 5파이는 2분의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2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지금 2분의 1인 거. 맞지? 근데 우리 지금 어디 알고 싶은 거냐면은 여기가 엄청 궁금한 거. 여기 n값이 얼마인지를 아는 게 지금 포인트거든. n값을 알면은 이제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6분의 5파이가) 여기 들어있다 잡혀 있어.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n값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거든. 어디에서 확인을 해볼까? 거의 다 조건 알려준 건데 잠깐만 한번 생각해봐. 미나 좀 답 나왔어? 미나 될 것 같아? 방향 잘 안 잡혀? 그래서 n값을 구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은 요 sin nx 절대값 씌운 거에 대해서 2분의 1이 되는 함수값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앞에서부터 여기 있거든. 하나, 둘, 뭐 이런 게 지금 다 2분의 1이 되는 지점들이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n 값이 몇이든 상관없이 요게 6분의 파이가 될 때가 있겠지? 그치? 그게 가장 처음에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이걸 확인해 보면 nx가 절대값을 여기다 이렇게 이 nx 부분이 6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치?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 그치? 확인해 보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 nx는 6분의 파이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x는 6n분의 파이가 이렇게 잡힌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6n분의 파이? 맞지? 그러면 이게 어디를 의미하냐면은 이 부분 여기를 의미한다. 여기 이 부분이 6n분의 파이로 이렇게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조금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이 추론이 좀 어려웠지만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얘랑 얘랑 같은 위치거든. 요거랑 요거랑. 그치? 같은 위치인 거니까 여기서 그 다음 건 이렇게 가. 그 다음 거는 이렇게 가. 이게 지금 정확히 주기만큼씩 늘어나고 있는 선. 반주기만큼씩. 이렇게. 반주기, 정확히 n분의 8씩 늘어나고 있는 거지. n분의 8씩. 계속 n분의 8씩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그게 총 몇 개냐면은 여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 전체 n개 중에서 지금 n-1까지만 간 거니까 n-1칸 같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한 칸, 두 칸 가가지고 n-1칸 같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약간 등차 수열처럼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은 6n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한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n-1개 뭐가 n-1개냐면 6n분의 파이가 n-1개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6n분의 파이에 n분의 파이가 n-1개 쓸까? n-1개? n분의 파이가 이렇게 지금 다 더해져 가는 상황. 그치? 이게 더하고 나면은 어디에 와야 되냐면은 딱 요 지점에 와야 돼. 6분의 5파이 지점. 그치?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 이만큼 있지. 요 거리가 요 거리랑 같은 거거든. 요 거리랑. 그치? 그러니까 그냥 n분의 n-1파이에다가 6n분의 파이를 더했다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럼 그 값이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지.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그치? 그럼 둘이 같아지는 지점을 확인해 보면 6n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한 다음에 6n분의 6n-6 파이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6n분의 6n-5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게 지금 6분의 5파이랑 이렇게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맞지? 그럼 결국에 n값이 5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n이 5. 맞지? 약간 내 의도가 있었지만 이 그래프 그냥 그대로 이제 활용하면 돼. n이 온 거니까 5개 들어간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거든.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제 f6분의 파이를 구하라 했거든. f6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f의 6분의 파이는 문제에서 의도한 게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0부터 6분의 파이까지의 절대값 사인 5파이 5x라 쓸까? 5x 빼기 그 다음에 사인 x dx 뭐 이렇게 지금 쓰면 되는 상황이거든. 그치? 근데 어차피 6분의 파이면은 6분의 파이 있으면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기 요 지점이 6분의 파이야. 여기 이 부분이 여기가 지금 6분의 5파이가 잡혔잖아? 여기 이 부분이 지금 6분의 파이거든. 여기가 6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인 거니까 그냥 절대값 다 벗겨도 돼. 양수거든. 그치? 둘 다 양수니까 다 그대로 벗겨놓고 나서 계산을 마무리를 지으면 여기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에 대해서 sin 5x 마이너스 그냥 sin x dx인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따라서 이 계산 마무리를 지으면 마이너스 5분의 1의 코사인 5x 한 다음에 뒤에 거는 플러스 코사인 x 하고 여기다가 0과 6분의 파이를 이렇게 붙이는 걸로 계산을 끝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가 5분의 3루트 3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치? 준이 원래 맞췄었네. 지연이 이거 괜찮아? 다 된 사람들은 35번 잠깐 확인해보고 바로 35번 설명 하나 더 해볼게. 잠깐 쉬어. 잠깐 쉬었다 하자 그러면.
우리 계속 해볼게요. 잘 잤어? 밤에 잠은 잘 자? 중간에 안 깨? 다나 어때? 괜찮아? 현서 잘 자? 난 4시에 눈이 떠지는데 몇 시에 자든 간에 그 이후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요새 계속 잠이 안 와서 4시에 달리기 하고 와, 밖에서 10km 뛰고 오고 있어. 근데 그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다. 4시 반, 5시쯤에. 내년 이 시기쯤에 한창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을 거야. 각자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서. 조금만 잘 마무리해보자. 이 fx에 대한 식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풀려하지 말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식으로 좀 표시를 해보면 돼. 이 원점과 t, ft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gt를 한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별다른 고민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일단 기울기를 세로는 함수로 정의한다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겠지. t-0분의 ft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어. 그치?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 근데 gt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G'T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T가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해놓고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럼 G'T를 구해야 되겠네. G'T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어차피 G'T에 지금 F'T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얘 먼저 한번 미분해 놓자. F'X를 먼저 계산해 놓으면 F'X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그대로 2X가 될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G'T는 목세민법 그대로 쓰면 되겠지? T제곱 분해하고 그 다음에 F'T T 빼기 그 다음에 FT 이렇게 지금 식을 쓰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다 T 대입해서 그대로 대입하고 FT 이거 여기다 대입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한번 써보면 여기는 T제곱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F'T 이거 그대로 옮겨 써야 되겠다. T제곱 플러스 1분의 2T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T 넣고 빼기 FT는 여기 있어. 이거 그대로 쓰면 되지. ln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ln K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맞지? 근데 아까 이 조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건데 어차피 분모는 0보다 커. 분모는 0보다 큰 상황인 거니까 이 위에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내가 여기까지 쓰는 동안에 머리를 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나와 있는 거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분자 부분이 0보다 크고 나타야 되네. 여기까지 확인을 한 거는 아무런 사고 과정이 없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 뿐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게 K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는 이 부분을 이거 어차피 이거 상수함수거든. 그치? 그러니까 넘기고 나서 보면은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얘가 lnk보다 작거나 같다로 지금 만들면 된다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만큼. 그치?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는 ht라고 새롭게 정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ht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만 파악을 해보면 계산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HD에서 다시 한번 미분을 해봐. 이제 지금 극대극소가 생기는 지점 보려고 하는 거. 예, 미분해보면 여기에서 이거 제곱분해가 되지? t제곱 플러스 1에 제곱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여기 얘 미분 얘 2t 제곱으로 바꿔야 되겠지? 빼기 얘 곱하기 얘 미분 이렇게 좀 쓰면 돼. 그쵸? 그래서 그걸 써보면 4t에 t제곱 플러스 1 빼기 하고 2t 제곱에 2t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분의 위에는 2t로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t제곱 플러스 1에 제곱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t제곱 플러스 1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합쳐버려. 합쳐버리면 t제곱 플러스 1에 제곱분해가 되고, 요거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2t 곱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t 여기에 1 마이너스 t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뭘 보려고 하는 거냐? 부호를 지금 관찰하려고 하는 상황인 건데, 여기는 부호 변화 없으니까 이 분자 부분의 부호 변화만 보면 되거든. 분자 부분. 분자 부분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보면 얘는 이렇게 3차 함수인데 1, 마이너스 1, 0인 거니까 함수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양수 쪽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 음수 쪽 관심 없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이 부분이 극대가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대. 극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 지점이 지금 딱 1이다. 지금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그치? 이게 무슨 함수다? HT 함수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 그치? 그래서 HT 함수에 대한 식을 정리해보면 여기 이 부분이 그대로 H에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다 1 대입해버려. 2, 1. 2분의 2, 1 빼기네. 1 빼기 그 다음에 ln 2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치? 근데 lnk가 이 ht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저 lnk라고 하는 거는 lnk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되지. 그치? 여기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k가 가장 작을 때라 했으니까 k가 가장 작을 때는 여기 이렇게 접할 때가 되겠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좀 따져보면 되는 상황. 그래서 따라서 좀 전에 썼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lnk는 1-ln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 마무리를 지어보면 요 부분은 요렇게 얘가 ln 2분의 2가 되겠지. 2분의 2. 따라서 k는 2분의 2일 때가 가장 작을 때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맞지? 이 39번으로 넘어가요. 39번. 이 39번 같은 문제가 진짜 잘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기출 연계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분적분, 치환적분 이런 것들을 적당히 사용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식을 뽑아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을 미분하고 어느 쪽을 적분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도 필요 없고 그냥 계산하다 보면 마무리가 되는 형태의 문제다. 39번 같이 가볼게. 이기도 함수가 연속이다 이런 조건 있으니까 이제 적분을 이기도 함수까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보면 되겠어. 그치?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치?
정의되어 있는데 우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잡아보고 가면은 얘는 f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f-1은 0이 될 거고 이런 식들은 이제 써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거 봤더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구하랬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냥 f1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ft, dt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값인 거잖아. 정적분값.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은 이거다. 얘를 구해야 된다. 이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고 이것도 그냥 조건들 확인하면서 가는 상황. 이렇게. 그치? 그 가조건부터 한번 써보자. 가조건 써보면 가조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이쪽이 fx의 제곱 그 뒤에 부분은 f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dx가 들어가는 상황.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이거 미분하고 싶지는 않잖아. 얘 적분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적, 미적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치환적분은 아니잖아. 그치? 그럼 그렇게 간다라 하면은 얘는 그대로 써볼게. 그적 하고 fx 여기에 마이너스 1과 1을 이렇게 대입하면 돼. 프라임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그죠? 맞지? 빼기하고 미적 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이거 미분하면 이 fx 써야겠네. 이 라지 fx에 스몰 fx 하고 그 다음에 적분했으면 f 프라임 x를 한 번 더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계산해보면 여기는 대입해봐. f1의 제곱 빼 f 프라임 1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라지 f의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한번 써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이 라지 fx의 fx 그 다음에 f 프라임 x dx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는 소리. 맞지?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f 나조건 아직 안 썼네. 나조건 한번 확인해 보면 나조건에서 이렇게 돼 있었지. 1,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8x 빼기 4다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조건을 바로 해석해 보면 돼. 말 그대로 f'1은 8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4인 거잖아. f1은 4. 접선의 방정식 접점 위에서의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조건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에서 계산을 할 때 f'1은 8, 여기 지금 8이네. 여기 8. 얘는 8. 이렇게 잡혔고. 그 다음에 f1은 4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직 적용 안 되고 라지 f-1은 0인데 여기 이만큼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거는 8 곱하기 f1의 제곱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8 곱하기 f1의 제곱만 이렇게 살아남게 돼서. 맞지? 그 이제 여기만 해결하면 되는데 요거 뭐 치환적분, 부분적분 생각해 볼 때 우리 안 쓴 조건 있거든? 안 쓴 조건 뭐 있었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fx의 3승 dx 이게 7이다 라고 하는 조건 아직 안 썼어. 7이다? 이거 활용까지 하려고 하면은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근데 요거 보이지 않아? 어떻게 보냐면 통째로 2 곱하기 fx f 프라임 x 이걸 이렇게 하나로 봐봐. 2 곱하기 fx f 프라임 x 그치? 이거를 적분한다 생각하면은 얘는 뭐로 바뀌지?
적분했을 때 뭐의 제곱? fx 제곱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근데 이 꼴 만들어지겠는데? 이거 미분하고 적분하면 얘 만들어지는 거 보이잖아. 그치? 오, 신기하다. 그치? 그러니까는 부분적분으로 방향이 잡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해볼까? 여기 그적하는 얘기야. 그적 해버리면 fx에 적분을 하면은 여기가 fx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과 1을 붙여줘. 마이너스 1과 1을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미적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미분하고 적분 하면은 이게 fx의 그냥 3승이라는 얘기야. 3승 dx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맞지? 미적 이렇게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위에다가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 제일 밑에 썼었던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8 곱하기 그 다음에 f1의 제곱 라지 f1의 제곱 하고 그 다음에 여긴 0 됐어. 이 뒤에 거 써보면 마이너스 붙이고 요거 다시 가로 열자. 라지 f1의 그 다음에 f1의 제곱 맞지?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f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스몰 f 마이너스 1의 제곱 또 이렇게 지금 써버리면 돼. 여기다가 플러스 붙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fx의 3승의 제곱. 근데 이거 이제 얘는 그만 써도 되겠는데 한 번만 다시 쓰자. 세제곱 dx 이렇게 써버리면 요 값이 이만큼은 지금 7이거든? 요거 7 얘기해줬고 그 다음 여기 계산하면 되는데 아까 스몰 f1이 4라고 했지? 요거 4 여기 이만큼은 16 곱하기 라지 f1인 거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여전히 0인 거니까 통째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겠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를 지으면 다시 한번 써볼게. 8 곱하기 f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곱하기 라지 f1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식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치? 이게 얼마라고 했던 거였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한 거. 애초에 처음에 가족권에서. 그치? 그 넘겨보면 8f1의 제곱 빼기 16f1 플러스 8인 거니까 8로 묶어버려. 묶어버리면 이게 f1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이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라지 f1이 1이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었어. 이게 정답이 된다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지. 그치? 좀 아직 이 n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계속 반복하고 기출 복습하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 봤을 때 이거 그냥 부분적분 문제네 라고 하면서 가다 보면 풀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아직 좀 어색하거나 아직 어색하면 안 되는데 47일 남았나? 이제 좀 적응할 때 됐어.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좀만 더 공들여서 미적분 문제 많이 연습해보고 다음 주에 우리 기출도 미적분 기출 금요일 아침에 또 하기로 했었지? 그거 한번 같이 하고 하면서 조금만 더 적용하면은 27번까지 문제 일단 좀 편안하게 풀려야 되고 그 다음에 29번에 급수 문제 나오거나 했을 때 맞출 수 있게끔 따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28번, 30번 중에 최소한 한 문제는 좀 더 맞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럼 우리 1등급 넘어갈 수 있어. 지우지 말까? 여기 다시 설명해 줄까? 잠깐 확인해 봐. 40번 문제로 갈게. 안 지울게.
그래. 미나 이거 됐어? 40번으로 가요. 성배 이제 거의 다 해가네. 이 40번에 이제 급수 문제 또 나왔는데 보면 A2n-1은 등비수열이고 급수의 값은 7분의 2다. 근데 이제 짝수항들의 급수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지? 근데 이 40번 문제는 뭐 배터리 2개로 되어 있긴 했지만 뭐 그것보다 좀 더 체감상 난이도는 좀 높았던 것 같아. 좀 어려웠어. 근데 어떻게 방향 잡아야 될지 가조건이 좀 어려웠다라 볼 수 있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am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한 건 얘는 a 알파의 1 마이너스 n승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 있지. 그치? 나조건에서 a 2n-1 그 다음에 a2n 그리고 a2n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를 곱했더니 음수다 라고 한 거는 나중에 이제 부호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나조건을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또 볼 수 있어. 그치? 다나 괜찮아?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A2n-1은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 그치? 그 다음에 이 급수도 알려줬어. 급수의 값이 요게 7분의 2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가족번부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거 별다른 방법이 없어. 이 지금 문제에서 이 얘기는 확인해야 되겠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그랬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는 이 가족권을 봤을 때 얘를 좌변과 우변이 어떤 n값이든 상관없이 항상 같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뭘 뽑아내고 싶은 거냐면은 이 안에 있는 얘가 지금 뭔지를 확인해 봐야 돼. 방향을 이렇게 먼저 잡아보자. 막 서둘러 풀지 말고 그럼 얘가 뭔지를 알았어? 그럼 거기다 이제 루트를 씌워버리는 거. 루트를 씌우면 그러면 뭔가 AN에 대한 식이나 정리가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거기 식에 EN-1을 대입하거나 해가지고 이 AEN-1, AEN 이 상황에 맞게끔 첨자를 조작하면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 있냐면은 일단 시그마 안에 있는 애를 구출을 해줘야 돼. 얘를 꺼내기. 얘를 꺼내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안에. 이게 안 되면 문제풀이가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단서는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해보냐면은
일단 대입을 한번 해봐. 대입을 하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 처음에 시그마 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n에다 1 대입하면은 ak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ak 제곱. 그치? 근데 요게 한번 우리 나열을 해보면 1항의 제곱 플러스 2항의 제곱 플러스 3항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지금 나열이 쭉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무한히 계속 더해가는 거야.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알파에 n자리에다 1 대입하면 0승인 거야. 이렇게 지금 파악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n에다 2를 대입하면 그땐 식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캔 1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a n에다 2 대입하면은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2, 3 이렇게. 이게 뭐냐? 알파에 여기다 1,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규칙 하나만 더 파악해볼까? 3 대입하면 시그마 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k 플러스 2의 제곱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a 3의 제곱부터 해서 이렇게 더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마이너스 2승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지. 그치? 근데 목표가 어디 있었냐면은 나열만 해보고 끝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안에서 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거거든? 그치? 이거 구출해 줄 수 있으면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 얘를 어떻게 꺼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둘이를 한번 계산해봐. 둘이를 한번 빼보자. 둘이 빼보면 뭐가 되냐면은 이 a1의 제곱이 그냥 남아버리거든. a1의 제곱은 그냥 알파의 0승에서 알파의 마이너스 1승을 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맞지? 요렇게 한번 또 계산해볼까?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는 a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의 마이너스 1승에서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2승을 이렇게 지금 뺀 거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규칙이 잡히네. 이거에 대한 규칙이 잡히는 거니까 얘를 이제 나열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얘를 그대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n이 p일 때의 식에서 빼기 하고 n이 p 플러스 1일 때의 식을 뺐다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 p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냥 규칙을 찾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항 만든다 생각하면은 여기는 ap의 제곱을 지금 꺼내려고 하는 거야. ap의 제곱이라 하는 거는 알파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 빼기 알파에 그냥 마이너스 p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1일 때 0 마이너스 1이었지. 그치? p일 때 여기다가 그대로 이 자리 있지. 그러니까 ap였던 거니까 이 n자리에다가 p를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지.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앞에 살아남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요게 마이너스 p 플러스 1 자리인 거야. 이렇게. 미나 보여? 여기 ap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다 그냥 p 대입하면 되잖아. p일 때 1 마이너스 p.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p 자리인 거야. 1 마이너스 p 자리. 그치? 그럼 그 다음 거는 1 마이너스 p에다 1 더한 거야. 1을 뺀 거지. 1 마이너스 p에서 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1에서 1 뺀 걸로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p승을 이렇게 뺀 관계라 볼 수 있겠다. 그치? 이거 규칙 찾은 것 같은데 왜 굳이 문자로 표시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ap에 대한 식으로 일반항이 정리가 되어야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2n-1을 대입해서 얘 급수라고 하는 급수의 조건을 지금 잡아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더 우리가 묶어보면 알파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1 마이너스 여기다가 알파분의 1을 이렇게 써주면 돼. 요 식 알파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으로 묶어버리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얘 첫 번째 항으로 보인다.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분의 1에 거꾸로 역수를 취해주면 p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p 마이너스 1승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이게 일반항꼴로 딱 보이지. 일반항꼴. 어떤 일반항꼴? 요게 ap의 제곱이었거든. ap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 p
P-1 이렇게 돼 있다. 거의 그래서 루트만 씌우면 이제 A에 대한 AP에 대한 일반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거를 이제 n이라고 정의를 해보서 가려고 하는 건데 일단 부호 판단 한번 해보면 부호가 1-알파분의 1 알파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부분이 지금 0보다 커 나왔던 거. 그치? 이건 0보다 커 나왔다. 근데 AP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 자체가 0보다 커 나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알파분의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잡을 수 있다. 이만큼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잡힐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부호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보는 건데 범위에 대한 정리.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식이 정리되냐면은 알파분의 1은 0보다 큰 거야.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알파분의 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써버릴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조건을 명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목표가 있었잖아. 목표는 AN에 대한 일반항을 정리하자요. 그러니까 이제 루트를 씌워봐야 돼. 루트를 씌워보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알파분의 1 이렇게 쓰고 여기에 곱하기 루트 알파분의 1에 P-1승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지. 네, n이라고 바꿨으니까 n으로 고치자. n-1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우리 목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냐면은 2n-1일 때야. 첨자가 2n-1일 때. 첨자가 2n-1일 때인 거니까 이 n 자리에다가 그대로 2n-1을 대입을 해줘. 요 자리에다가 2n-1, 여기 요 자리에다가 2n-1을 이렇게 대입하는 걸로 가는 거야. 그치?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그러면 여기 어떻게 식이 바뀌냐? A 2n-1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알파분의 1에 그 다음에 루트 알파분의 1에 2n-2로 이렇게 정리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한 번 더 식 조작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알파분의 1은 똑같은데 여기 이 자리에 제곱이 들어가 버리면 알파분의 1에 n-1승으로 이렇게 지금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이제 얘가 등비수열을 했잖아? 이것도 문제에서 A 2n-1이 등비수열을 했는데 등비수열에 일반항이 나온 걸로 보이네. 그치? 그러니까 이 그대로 요만큼이 첫 항이 될 수 있는 후보고 그다음 이 부분이 이 수열의 공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맞지? 그러면 이게 이제 급수에 대한 조건을 한번 여기다 써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a 2n-1이 2분의 7분의 2? 7분의 2라고 했거든. 7분의 2라고 하는 거는 0보다 크단 말이야. 그치? 0보다 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은 첫 항에 대한 정보. 첫 항. 첫 항이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첫 항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란 얘기라고. 그치? 왜냐면은 여기 n에다가 1, 2, 3, 4 이렇게 대입하면은 두 개 항씩 건너뛰고 있지. 한 개 항씩 건너뛰니까 A1, A3, A7 이렇게 더하잖아. 그러면은 공비가 양수면 당연히 뭐 급수의 공비는 양수가 되는 거겠지만 공비가 만약에 음수라 하더라도 지금 공비는 R제곱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두 칸씩 건너뛰는 거니까 R제곱은 어차피 0, -1과 1 사이 또 숫자가 될 거고 얘는 첫 항이 얘를 좌우하고 있는 거다. 부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A1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는 정보야. A1이 0보다 크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이 A1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1-알파분의 1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서 루트 1-알파분의 1로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거. 맞지? 근데 이 공비는 이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일 수도 있고 알파분의 1일 수도 있어. 둘 다 돼. 두 칸씩 건너뛰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희연이 그 말 이해돼? 조금 헷갈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a 2n-1이 루트 1 알파분의 1에 n-1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1 알파분의 1에 알파분의 1에 n-1승일 수도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항은 루트 1 알파분의 1로 확정을 한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치? 얘 지금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 말 이해돼? 마이너스 1은 괜찮지? 이거? 이렇게 잡고 나면은 이거 급수가 요 지금 일반항의 공비가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둘 중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구분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하는데 이때도 역시 수렴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면 알파분의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되지? 그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되는데 아까 이 조건 애초에 있었거든? 알파분의 1은 0과 1 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지. 그치? 근데 이게 여기서는 수렴 조건은 알파분의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된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교집합을 만들어. 합쳐버리면 이 알파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 사실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잡아놓고 가면 돼. 각각에서 알파분의 1의 범위를 확인한 거야. 이렇게. 그치? 이 문제는 어려웠어. 그러니까는 이 급수 문제도 중에서도 어려운 축에 속했으니까 어떻게 지금 경우 나눠가면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우리 문제풀이의 방향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항을 찾아놓는 거. a-1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놔야 급수의 합이 7분의 2라고 하는 거를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 좀 보면 되지. 준이 괜찮아. 그러면 여기 이제 봐보면 첫 번째로 공비가 알파분의 1일 때랑 두 번째로 공비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일 때 이 두 개 상황을 한번 따져보기로 하자. 따져보면 여기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1을 계산한다고 할 때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지?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인 거. 이게 이제 급수의 합이지. 이렇게. 그치? 이게 이제 얼마가 될지 따져보면 되는데 위아래 지금 똑같은 모양인 거니까 미리 계산해 놓으면 루트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분의 1인 거야. 요게 문제에서 7분의 2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지. 7분의 2. 그치? 그래서 따라서 루트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2분의 7이 된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이거 안 된다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는 게 어차피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 이 안에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맞지? 아니, 루트 1보다 작은 거니까 2분의 7이 될 수가 없어, 절대로. 맞지? 지연이 이거 이해돼? 현서 이 문제 괜찮았어?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이 밑에 공비가 음수인 상황이겠네. 그래서 공비가 음수인 상황을 따져보면 공비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일 때 이때 따져보면 여기는 다시 한번 계산해봐.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2n-1 이게 이번에는 1 플러스 알파분의 1로 바뀌어. 1 플러스 알파분의 1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치? 근데 이 값이 7분의 2다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이 계산이 살짝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곱하고 곱한 다음에 제곱해봐. 7의 제곱에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그 다음에 2의 제곱에 1 플러스 알파분의 1 이렇게 식정리를 해보는 거. 그치? 하고 나서 이 알파분의 1을 새롭게 뭐 t라고 이렇게 정해볼까? 얘를 t라고 두고 이것도 t라고 두고 이렇게 해서
t에 대한 식으로 계산해보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4t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57t 마이너스 45는 아유 계산도 복잡했네. 이렇게 나온다로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 다나 이제 거의 다 끝나가. 그럼 여기서 보면은 얘 인수분해 4, 1 만들어 놓고 57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15랑 마이너스 3 이렇게 60 빼기 3, 57 할 수 있지? 이렇게 만든 상황인 거니까 이 t값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t는 4분의 3인 거. t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t가 4분의 3이면 역수치해주면 알파는 3분의 4다.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겠네. 그치? 드디어 공비가 잡혔어. 아예 공비도 잡혔고 알파 값이 이제 뭔지도 나왔고 그 다음에 첫 항도 나오지? 첫 항은 루트 1 마이너스 알파였어. 알파분의 1이었지? 4분의 3 해보면 요 값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공비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다. 맞지? 그 이제 다 끝났어. 나조건만 하나 써보면 돼. 나조건 활용해보면 나조건에서 a2n-1 곱하기 a2n 곱하기 a2n 플러스 1이 요게 부호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 a2n-1은 기본적으로 여기랑 여기랑 지금 둘이를 봐야 되는데 얘랑 얘랑 한 개 항 차이잖아. 그치? 한 개 항 차이. 근데 이렇게 둘이 곱한 게 부호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a2n-1이랑 a2n 플러스 1이랑 곱한 거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고 확인할 수 있어? 공비가 우리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인 걸로 밝혔거든. 그치? 근데 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라는 게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죠. 이렇게. 그치? 뭐의 공비가? 2n-1의 공비가. 이렇게. a2n-1의 공비가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 맞지? 그러면 따라서 여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랑 얘랑 부호가 서로 반대라 볼 수 있어. 이렇게 둘이 곱한 게 음수인 상황인 거야. 내가 아까 초반에 말을 한번 잘못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AN이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야. AN이 등비수열이 아니라 A2n-1이 등비수열이었는데 내가 아까 말을 한번 잘못한 게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AN은 그냥 수열이라고 돼 있었고 이 A2n-1이 등비수열이 돼 있었던 거니까 얘랑 얘는 지금 두 개 항 차이가 아니라 한 개 항 차이거든. n자리에다 n 플러스 1 대입하면 2n 플러스 1로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공비가 음수로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공비가 음수인 상황인 거니까 여기는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그러면 A2n은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 준이 이해돼? 그러면 따라서 이제 결론을 봐볼게. 결론을 봐보면 A2n은 음수인 거니까 이 A2n에 대한 식 한 번 더 계산하면은 얘는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첫 항 여기다가 루트 알파분의 1에 그 다음에 2n-1승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제 요 값 계산하면은 알파분의 1은 역시 나와있던 상황이지. 알파분의 1 아까 4분의 3, 3분의 4 다 어땠어? 요거 마이너스 4분의 3이라 했었던 거니까 여기다 연결시켜 보면은 이 값이 대입한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니까 4분의 1, 루트 시험 2분의 1이지? 2분의 1에 그 다음에 루트 알파분의 1 여기 루트 씌워버리면 되지. 여기다 루트 씌워
여기다 t가 루트 알파분의 1이었던 거니까 루트 씌워버리면 2분의 루트 3이네. 2분의 루트 3에 2n-1승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치? 이렇게 만들었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얘의 급수였어. 이거의 급수를 확인하라 했으니까 이 급수에 대한 최종 정답은 시그마 a2n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치? 이거 물어본 게 맞았지?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제곱해줘야 되지? 4분의 3 쓰고, 그 다음에 첫 항은 1 대입했을 때 4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값은 4분의 1분의 4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이거 제곱하면 3이 된다. 이렇게 좀 쓰면 돼. 맞지? 그러니까 한번 설명 본 거로는 다시 풀기 어려울 거니까 좀 반복해서 풀어보고 문제풀이를 외운다는 느낌보다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처음에 방향성 왜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지, 조건 왜 이렇게 나눠서 풀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따져보는 연습을 해보면은 급수 문제 조금 더 원활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희원, 이거 이해됐어? 나머지 문제들도 좀 더 풀어야죠. 더 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음 달에는 평일에 또 이제 실무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갈 건데, 엔제는 이온 엔제 끝내고 엔티켓 남아있는 거 풀거나 아니면 설마지 아카이브 더 푸는 쪽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했던 거를 생각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어. 그래서 실무 비율을 늘려가면서 엔제 꾸준히 조금 더 풀어보기로 하자. 그렇게 하고 기출 다음 주에 좀 더 같이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주 수업은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이야. 수요일 저녁이랑 금요일 아침 이렇게 두 번. 자리를 이동하도록 할게요. 해설지는 해설지 많이